열심히 사는데 왜 정작 행복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좋다는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할까요? 대체 얼마나 더 큰 성공을 거두어야 여러분은 비로소 이제 됐다 라고 말하며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어온 한 가지 환상을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미래의 큰 행복을 담보로 오늘을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의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매일매일 숨쉬듯 소비해야 하는 생존 에너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왜 자신의 인생이 그토록 팍팍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뇌과학과 성공학의 관점에서 낱낱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뇌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생존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행복한지보다 여러분이 내일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뇌는 한 번의 거대한 성취를 금세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쁨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음에 닥칠 위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인 셈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 뇌가 그 상태를 금방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현상입니다. 월급이 오르고 새 차를 사고 넓은 집으로 이사해도 그 기쁨이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도가 아무리 세도 빈도가 낮으면 뇌는 그것을 지속적인 생존 신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인생 역전의 한 방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복 추구 방식입니다. 한 번의 큰 파도보다 매일 잔잔히 밀려오는 작은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적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 방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류의 두 거장이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거장은 러시아의 사상가이자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저자인 바딤 젤란드입니다. 그는 인생의 극심한 저점 속에서 리얼리티 트랜서핑, 즉 현실의 흐름을 타는 기술이라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달성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주의 균형력이 작용하여 그 목표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원하는 마음 자체가 그것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거장은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레스터 레븐슨입니다. 그는 42살의 나이에 두 번째 심장마비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놀랍게도 그가 찾아낸 순간들은 남들에게 사랑받거나 큰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내면의 저항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일상에서 사랑을 느꼈던 순간들이었죠. 그는 그 깨달음 이후 스스로 회복했다고 전해지며 84살까지 살면서 세도나 매서들을 완성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가장 평화로운 42해를 더 살아낸 것입니다. 두 거장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서 도달한 결론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목표가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면 우리 뇌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불행한 결핍의 상태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기쁨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뇌는
지금도 괜찮네. 아까도 즐거웠어. 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라지고 오히려 목표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흐름의 상태가 됩니다. 손바닥을 활짝 펴고 있을 때 비로소 새가 내려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는 순간 가까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깊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빈도의 법칙은 외부 현실뿐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즉 잠재의식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논리적인 긴 문장보다 짧고 강렬한 반복에 취약합니다.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라는 문장은 잠재의식에 지금은 불행하다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하루에 수십 번씩 이 차 맛이 정말 좋네.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고맙다 같은 작은 긍정의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환경이 실제로 풍요롭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결핍 모드에서 충만 모드로 다시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리셋할 5가지 실전 단계를 권해드립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꼭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 10초 행복 스캔. 매 시간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작은 편안함 하나를 찾으세요. 의자에 닿은 등의 감촉, 시원한 공기, 깨끗한 모니터 화면. 딱 10초만 그 기분에 젖어드세요. 이것이 하루 10번 쌓이면 뇌의 회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 중요성, 제로 선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대한 목표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하세요. 이거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해. 목표에 걸린 과도한 에너지를 빼앗아 지금 이 순간에 작은 기쁨으로 돌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마음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단계 마이크로 감사 일기 작성.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사소해서 웃음이 났던 일 3가지만 적으세요. 점심 메뉴가 맛있었다. 유튜브 영상이 유익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감사는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줍니다. 시시할 정도로 사소한 것에 집중하세요. 4단계 감각의 해상도 높이기. 무언가를 먹거나 마실 때 혹은 걸을 때 5가지 감각을 모두 동원해 그 감각을 느끼세요. 혀끝에 닿는 감촉, 발바닥에 전해지는 지면의 느낌.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뇌는 미래의 걱정을 멈추고 지금 여기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5단계 감정의 즉시 전환 훈련.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즉시 여러분이 미리 정해둔 행복 버튼 행동을 하세요. 좋아하는 향수를 맡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 물리적 자극으로 흐름을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처음 30초 안에 차단해야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고상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치밀한 생존 전략이자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큰 행복을 기다리며 오늘을 흘려보내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깊은 결핍 모드로 굳어집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죽음 직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저항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솟아난다는 것을요. 바딤 젤란드는 가르쳤습니다. 미래의 목표에 목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파도를 즐기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 점수를 크기가 아닌 빈도로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몇 번이나 좋다 라고 느끼셨나요? 그 횟수가 곧 여러분의 인생 수준입니다. 거대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미소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빚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발견한 가장 시시하고 작은 행복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